One, two, three, come on. 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지금 한 4월 4일인데요 보통 이맘때쯤 되면은 반드시 땅에다가 해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걸 해줌으로써 작물이 죽지 않는 땅을 만드는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또 그것은 또 도담이 대략적으로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해오면서 직접 체험한 확증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꼭 실천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실까요? 네, 작물이 죽지 않는 땅이라 도담 채널을 좀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충 짐작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게시물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재생 목록을 링크해 가지고 올려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을 관한 것들인데, 배양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또 용량별로 또 배양하는 것, 또 배양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 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정량 좀 보시면은 그래도 좀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혹시 미생물 배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미생물과 관련해서는 제 그 도담 채널 재생 목록 미생물 이야기 편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까지 이야기 하려면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제가 작년 8월 초에 정식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이제 그 기록한 피망을 재배했었는데, 한 3달여 3개월간 정도 재배하면서 기록한 영상하고, 또 요것도 꽈리고추인데요, 이제 이 고추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그 나온 결과치들,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미생물을 꾸준히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또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풀이 지금 많죠. 네, 풀이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하우스 내에 이렇게 풀들이 많은데, 이 풀을 많은데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보통은 저희 지역 같은, 저도 포함이지만 저희 지역은 친환경을 인정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제초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제초제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제초제는 이제 하우스 바깥쪽, 그리고 이 측벽 있죠, 측벽 밑에 쪽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층에는 사실 저는 뽑거나 아니면은 빙초산을 이용해 가지고 살포를 해서 제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반멀칭을 해 가지고 제초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 재생 목록 보시면 천연 농약 이야기 편 보시면 빙초산으로 해가지고 또 반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초하는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활용해 주시고, 또 이 풀 관련해서도 질문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네, 바로 현상하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뭐야 이거? 네, 일단 올해 2023년도 3월 초에 정식을 한 꽈리고추인데, 총 4,000주 정도 정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주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좀 현상이 있습니다. 네, 정식을 한 지는 일주일 정도 지금 됐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좀 표식을 해 놓을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지금 딱 표시를 해서 두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좀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보면은 잎 전체가 누렇게 떠지고 있는데, 요것은 모종이 들어올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모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자리를 어느 정도 잡혀간 시점인데, 보니까 한 주가 지금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8월 초에 정식을 한 피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꽈리고추와 비슷한 현상이 보이죠. 이 또한 지금 정식한 지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온 현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전체 정식한 주수 중에 이 한 주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제 보시는 것은 제가 미생물을 배양하는 이제 과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내용들은 재생 목록에서 미생물 이야기 편을 참조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작물을 정식하기 전에 토양에 2번에서 3번 정도 500리터 이상의 고래통을 이용해 가지고 배양한 다음에 한 동에 500리터 이상을 통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정식을 하고 나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 막 정식해서는 3일 간격, 그리고 이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해 가지고 꾸준히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관주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관주를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요 관주하는 이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관주를 해 주는 과정 중 요 말씀 드려야겠군요. 땅을 만들는 과정에서는 이 고래통 한 전체를 한 번에 500리터 이상을 한 동에 넣어 주는데, 이제 정식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500리터 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600리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배양을 했다 그러면은 뭐 하우스 동수별 해 가지고 100리터씩 또는 200리터씩 또는 300리터씩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관주를 해 줍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생물 이렇게 배양하면 미생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방금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특히나 이제 뿌리 쪽으로 오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병원체를 찾아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뿌리 쪽으로 오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오면은 관주 그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다반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미생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퍼지는 것은 퍼지는 것 또한 막아줄 뿐더러 또 치료 또한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500ml 비커에 담아가지고요. 이제 가서 방금처럼 앞에서 보셨던 그 3개가 되겠네요. 3주가 되겠네요. 3주에 이제 이 미생물 배양된 미생물 원액을 500ml씩 해가지고 총 5번 정도 직접 이렇게 뿌리 관주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좀 미생물을 간주를 해주고 미리서 대략 한 100배 정도 희석액 정도의 미생물을 확보해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가지고 저는 또 연면 살포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5회 정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 해 준 결과를 한번 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들이 뿌리 쪽으로 온 바이러스 병과 관련해 가지고 미생물을 부엽토로 직접 배양한 미생물을 통해서 치료해 가는 그 과정 결과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일 정도 지났고요. 요것은 누렇게 떴다고 한 개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처음에 모종 상태로 왔었던 그 얘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바스락바스락해질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랐어요. 이제 치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새로 올라오는 새순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겹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제 겹순 정리도 이제 곧 해줘야 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겹순 정리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완전 치료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던 이제 그거를 보러 갈 건데,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성장세는 엄청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겹순이 이제 겹순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위에도 새순도 이제 현재 발작을 해가지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겹순을 보시면 이제 새 뿌리들이 어느 정도가 많이 나왔냐, 뿌리 활착이 얼마나 됐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겹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땅을 파서 봐볼게요. 조심해서 파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팠네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새뿌리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이시죠? 예, 요런 식으로 지금 내려서 새뿌리가 지금 내려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이 그만 패겠네. 예. 아이고 보여준다고 보여주려고 계속 파고 있었네. 생각 안 하고. 얘는 이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모종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상태처럼 막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보식이라고 하죠. 땜빵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애들이 활착이 끝나기 전에 그 안에 이제 얼른 보식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같이 봐 보려고 굳이 그렇게 보식 작업하지 않고 놔두어서 끝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완전히 말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세가 아무래도 이제 뿌리 활착이 시작돼, 나머지들은 뿌리 활착이 끝났고 완전히, 얘는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세가 이제 엄청 두드러지게 늦습니다. 근데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성장세가 따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도 성장해가지고 수확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꽈리고추는 이쯤에서 보고요. 이제 피망으로 작년에 제가 8월 초에 정식해가지고 10월 말 10월 30일이었나? 그때까지 제가 아마 영상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망도 마찬가지로 5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부엽토로 배양한 미생물을 500ml 통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5회 정도 배양된 미생물을 5회 정도 뿌리 간주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100배 희석한 미생물을 연면살포, 연면시비어 해가지고 그걸 5회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한 관리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이제 관주하고 나서 점점 이 피방 정식하고 나서 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뿌리 쪽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피망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이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피망도 한번 뿌리 활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새 뿌리가 나와 있는 거를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이 피망 같은 경우는 앞에 서서 보셨던 그 꽈리보다는 마름 상태가 좀 덜한 상태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회복을 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도 이 내린 것도 훨씬 더 많이 내린 거를 또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얼른 또 덮어주고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대략 70일, 7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망을 피망인데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성장세가 좀 약해가지고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초반부터 아무래도 뿌리 쪽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성장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양분도 다 빨아먹고 또 빛도 어느 정도 가리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열매 달리는 거 지금 많이 보시죠. 이렇게 피망 달린 거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달린 것들 따지 않고요, 키우지 않고 바로바로 따내서 솎아내 가지고 아무래도 키가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애 먹고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물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성장세가 훨씬 뒤쳐져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는 부분들은 초기에 여분의 모종이 있다면은 포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갈아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초기부터 땅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식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땅을 만드는 과정부터 미생물을 활용을 해 주신다면은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으로 인한 세균 침투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토양 전체에 퍼져서 내 작물들이
다 죽어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라든지 균들을 통해 가지고 병이 침투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꼭 독성 강하고 또 비싼 약을 사가지고만 가능하던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부엽토로 직접 배양한 미생물로 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주해주고 연면 시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더 이상 내 밭에 이런 병균들이 퍼지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끌어가는 농사 같은 경우는 일정량 농약도 활용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방금은 이 토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꼭 고추라든지 이렇게 조미 채소과에만 해당된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작물들을 테스트 재배까지 해가면서 다 해본 결과 모든 작물에 다 통용할 수 있다, 모든 작물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지만은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영상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내용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또 관련해서 영상으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